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14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914일차고요. 1915일차는 대구에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 152페이지죠. 잘 되는 일을 찾는 방법. 참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도 참 많아요. 그죠? 병이 다 이렇게 걸렸는데 근긴장, 뭐 경련, 그렇죠? 근데도 그거를 이겨가면서 그냥 그거를 있죠.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헤쳐나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이달락에 네, 제목을 얘기 안 해요. 아니, 더 시스템. 네. 저 시스템의 152페이지에 볼게요. 잘 되는 일을 찾는 방법. 만약 당신이 어떤 분야에서든 세계적인 수준의 재능이 있다면 그걸 모르기가 힘들다. 어릴 적부터 부모가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재능을 개발시키려 했을 테니 말이다. 세계적인 수준이면 부모님이 이리저리 음, 끌고 다닐 수 있다는 거죠. 얘는 이런 게 있구나, 기질이 있구나라고. 그래서 하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재능은 특별한 경우이므로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그 대신 당신이 갖고 있을 일반적인 재능을 어떻게 특별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집중하려고 한다. 먼저 당신이 가진 작은 재능을 알아보는 방법이다. 내 경험상 유용한 방법은 자신이 10살 이전에 집요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집요하게 한 게 무엇이었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흥미를 느끼는 것과 잘하는 것 사이에는, 그러니까 흥미를 느끼는 거랑 잘하는 것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 긴밀한 관계가. 사람들은 자연스레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일에 끌리기 마련이다. 편안함은 재능의 표식이다. 뭔가 할 때 편안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재능의 표식이다. 그러니까 뭔가 어릴 때부터 그냥 그게 끌리고 계속 내가 뭔가 찾게 되는 게 있지 않을까. 저는 미술도 아니었고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미술도, 이거 어떻게 그리란 말이야. 맨날 뭘 그리란 말이야. 그러고 이제 그네 그리고 집 그리고 산 그리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아니, 요새 저희 그 손녀딸이 그림판이 있대요. 요만한 거로. 요 그리고 나면 쫙 지우고 다시 지우고 하는데 공주를 자꾸 그려달래요. 네, 이렇게 만화 같은 거 이런 건 안 그려봤는데, 그래가 또 막 열심히 막 그렸잖아요. 그려줬더니 슉 지우고 다시 그려달래요. 네, 참, 환장할 일이네 하면서 또 그려줘요. 싫어는 못하겠고 또 그려줘요. 이게 이제 그림, 지금은 이제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것도 있었고. 음악도 아니었던 거. 아빠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피아노를 가르쳐 주는데 지나가기 싫은지 한번 땡겨 먹었다가 너 정말 가기 싫니? 그래서 이래가지고 피아노를 안 다닌 적이 있었고 저는 그런 쪽도 아니었고 미술도 아니요 음악도 아니요 공부도 아니요 공부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해보면 가끔씩 그런 거예요. 저희 위에 스폰서님은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안 좋은데도 이 대학을 어떻게든 재수를 하든 어떻게든 간 거예요. 근데 저는 엄마가 형편이 안 좋으니까 안 가면 안 되니 그래 네 하고 그냥 직장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공부의 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진짜 공부의 길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때를 쓰든 뭐 하든 막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든 어, 들어가는 등록금은 내주고 아니면 뭘 공부를 해서 하든 뭘 했을 거예요. 근데 공부도 아니고 아니구나. 그런데 나중에 찾았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즐겁고 센터 가도 즐겁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을 딱 찾은 거죠. 근데 이 일에 대한 거를 자세히 깊이 진짜 안다면 다 좋아할 거예요. 엄청. 근데 이제 자세하게 깊이 모를 경우에는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만난 게 의식 수업이잖아요. 의식 수업을 하면서
아직도 이렇게 체면 상태에 걸려 있구나. 그걸 되게 많이 느껴요. 우리 요번에 한번 저기 무시당한다라는 걸 찾는다고 해서 찾아서 제가 그걸 찾음으로 해서 조금 더 좋아진 거는 투사를 전에는 수용했더라면, 아, 이게 이런 마음이 자꾸 이제 내 마음에서 보는 거구나라는 투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가져오게 되는 거. 타인을 보는 것에 대한 부분이 내가,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제 그게 있고, 근데 이제 그거랑 내가 이제 마음에서 체면 상태, 어릴 때 체면 상태에서 완전 벗어난 거랑은 좀 다른 문제인 거죠. 계속 마음에서 벗어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를 느끼는 것과 잘하는 것, 그냥 잘하는 거에 그런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편안함은 재능의 표식이다. 여러분들은 어릴 때 어떤 게 편안하고 그랬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의식 공부 안 편안해.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나는 찾기 싫어.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찾기 싫어서 이제 이렇게 뒤로 빠지는 거랑, 그쵸? 그거랑은 누구나 다 이 에너지, 생명력에 대해서는 공부해야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능과 이런 거하고는 그 재능, 그죠? 전에 했던 그 기질대로의 어떤 것들, 이런 거랑은 다른 부분들이에요.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공부 중에 하나죠. 의식은, 생명력, 의식이 확장되는 거. 내 문제, 그죠? 나는 크레용을 집을 나이가 되면서부터 늘 뭔가를 끄적거리는 일에 몰두했다. 남다른 예술가로서의 재능을 보인 적은 없지만 그림 그리기에 유별난 흥미를 보였던 것은 훗날 내가 택하게 될 일에 싹수가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아이들이 미술을 좋아하고 다른 아이들보다 특히 미술을 좋아하는 아이도 꽤 된다. 하지만 나는 유별났다. 수업 내내 끼적거리는 것도 모자라 흙바닥에도 그리고 눈밭에도 그림을 그렸다. 내게 그림 그리기는 하고 싶은 단계를 넘어 억제할 수 없는 충동에 가까웠다. 이 정도는 뭐 엄청나죠. 전에도 하다가 왔다는 거죠. 그림을 그리다 온 사람이에요. 요번 생에 터진 거예요. 물론 어릴 시절의 충동이 미래의 재능을 보장하지는 않죠. 그렇죠? 충동적인 것은 재능을 보장하진 않지만 하지만 내가 본 바로는 사람은 자기가 특별히 선호하는 무언가를 타고난다. 특별히 선호하는 거를 기질이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자기 자신이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릴 때, 그러니까 참 그 잘한다 잘한다 하면은 더 잘하잖아요. 잘한다 하면 더 잘하는 칭찬을 어떻게 받느냐, 칭찬을 어떻게 해주느냐. 제가 여기 이렇게 찍찍이가 이렇게 길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아침마다 제가 머리카락이나 이렇게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준이가 따라하고 싶어서 딱 하는데 뒤에서 진짜 잘한다 했거든. 아침마다 해요, 걔가. 아침마다 청소를. 제일 청소 잘하는 아이가 될 수 있겠죠. 그냥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 근데 이제 뭐 그건 그냥 우스갯소리고, 어쨌든 어릴 때 뭔가를 진짜 글씨를 삐뚤어 써도 잘한다라고 했을 때, 진짜 잘하기 위해서 삐뚤어 썼지만 잘한다라고 하는 거. 그쵸? 그래서 아이들한테 칭찬하는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 고모, 아린이 고모네 제 사촌 친구죠, 동생. 이연이가 있는데, 그 시크릿 오면 보잖아요. 그 서울에는 장난감으로 되어 있는 물에 둥둥 뜨는 걸 막 쫙 뿌려놔요. 오리 뭐 이런 거. 애들이 이렇게 건져요. 물이 막 움직이는데 건져내는 걸 얼마 주고 이렇게 더 건져내는 걸 하는데 여기는 살아있는 그 조그만 물고기 있잖아요. 나는 그거를 잡아서 이렇게 건져내는 걸 얼마 주고 뭐 그거를 하는데 옆에서 잘한다 하면서 이야 정말 잘하네 잘하네 그랬더니 막 집중해서 잘하는 거예요.
아마 어제도 또 가자고 했는데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간 거로 알고 있는데 저길 또 가야 될 것 같더라. 그래서 막 너무 또 가고 싶어 하더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어떤 그런 그 아이들의 그 재능 조금 관심이 좀 있을 때 칭찬해서 즐기면서 하게 될지 그건 또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해야 될 것들은 무조건 칭찬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많이 이제 느끼게 되죠. 네, 어쨌든 음, 사람은 자기가 특별히 선호하는 무언가를 타고나는 것이다. 저는 이런 영적인 공부하는 거, 그쵸? 영적인 공부하는 거, 진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사람을 돕는 거, 이런 거 하고 있는 이라고 딱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재밌어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의 느끼는 그 에너지와 어제도 미팅을 했단 말이에요. 리더 미팅. 없는 줄 알았다가 왜 안 해요? 그러길래 아 그래요? 그럼 그냥 얼른 했죠. 그래가지고 미팅할 때 그 에너지하고 다른 거예요. 여행 에너지보다 일을 할 때 그 에너지가 훨씬 더 네, 높은 거예요. 훨씬 더 높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알 수 있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선물 주시네, 그죠? 네.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행동을 이끌어. 좋아하는 마음이, 그죠? 마음이 행동을 이끄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이 행동을 이끈다. 기꺼이 기술을 연마할 의지가 생겨나게 한다. 몇 년 전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가 주목받았다. 1만 시간. 말콤 그레드웰이 그에 져서 아웃라이더의 아웃라이어의 라이어에서 발음이 안 돼요. 이 연구를 인용하면서 사람들도 1만 시간 법칙이라는 용어를 알게 되었다. 아웃라이더 해야 되겠다. 다음번에 책을 아웃라이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용어를 알게 되었다. 한 가지 기술에 이 정도의 훈련을 쏟아붓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어릴 적 집착 내지는 집요함을 보인 부분을 보면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떤 재능을 보일지 예측할 수는 있다.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그게 아이들이 이렇게 주로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 무엇에 어떻게 더 관심 있어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엄마가 이제 빨리 캐치해서 근데 캐치를 빨리도 하고 그런데 이제 삶의 어떤 그런 여유 있게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잘 캐치할 수 있으면 참 좋죠. 네. 아니 우리 아린이는 공을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제 공은 어디로 가는지 공주로 갔어요. 공주. 자기는 인어공주래요. 인어공주. 인어공주래요. 다리 공주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주를 좋아하는데 사위가 뭐 네가 뭐 있잖아 뭐 이러는데 그게 걸리네요. 사위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저희 남편도 공부를 깊이 안 해가지고 공부 깊이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완전히 신념이 좋아지진 않아도 이게 자꾸 이렇게 그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어제는 할비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할비는 싫어. 또 어제 그러더라고. 왜 나한테 화내잖아. 얘기 이제 말을 이제 내년에 6살이잖아요. 말을 막 있는 그대로 막 다 얘기하거든요. 할미가 그래. 할미 그렇게 그러더니 어제는 할미가 그러지. 할미가 나한테. 뭐, 막 이제 지가 하고 싶은 걸 막 고집을 부리니까 이제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저희 그 딸은. 와, 진짜, 야, 저럴 때 한 대 진짜 막 큰 소리 나가든지 막 이럴 텐데. 근데 공부를 해놓으니까, 그거를 잘 저기를 해요. 근데 이제 사위는 말로 하고, 저기는 화를 내고, 그래도 화를 안 내는 것만으로도 엄청 다행이죠. 화를, 이렇게 감정적인 게 막 안, 근데 이 양반은 분노가 이제 조금 이렇게 가죠. 아, 그거 왜 하지 말란다! 막 이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아이의 재능을 찾아주는 거.
그게 참 어릴 때부터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를 보고 해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구미에 있던 그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 구미에 음, 그 이봉숙 사장님 파트너죠. 그분 아이들이 그 왜 물에서 쫙 쏘아 올리면 거기 위에서 올라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세계 대회도 있고 막 이렇대요. 한국에 이렇게 많지 않은데. 얘가 이제 무용을 좋아하고 댄스보다도 어떻게 무용을 좋아하고 그 유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막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그 몇 주 전이었나? 그 시크릿 전에 이제 초대한다고 같이 3주 전, 4주 전, 한 달 전이었나요? 같이 가서 이렇게 한번 봤었는데 그때 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이를 이렇게 약간 그냥 자유롭게 두면서 그 아이들이 뭘 잘하는지 첫째는 뭐였더라? 하여튼 뭐 이렇게 다 찾아주는 거. 참 그런 걸 잘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도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가 지금은 안 하는데 다시 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내 문제가 막 확 있으면 밖에 안 보여요. 아이들도 안 보이고 남편도 아니고. 내 문제, 내 신념에 다 걸려 있으면 밖이 보이지가 않는 거잖아요. 내 문제 찾는 게 참 중요한 거 같죠? 재능을 발견할 또 다른 단서는 위험을 얼마나 감수하느냐이다. 그러니까 위험을 얼마나 감수하느냐. 나는 초등학교 때 종종 우스꽝스럽게 선생님과 친구들의 모습을 그리곤 했다. 한 번씩 그림 이렇게 잘 그리는 애가 있었어. 네, 장은희 사장님의 막내. 요번에 그 허래원 사장님 들어오셨나? 아까 안 들어오셨네. 허래원 사장님 유나 딸. 유나도 보면은 그림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리는데 허래원 사장님 안 들어왔. 정미 사장님 들어왔네요. 아버지 괜찮으신가 보겠어요. 병원에 계시겠죠? 네. 지금 어이구 김부건 사장님 왔어요. 네. 그래서 그 뭔가 이제 잘하는 거, 그쵸? 그래서 어떻게 위험을 얼마나 감수하느냐. 나는 초등학교 종종 우스꽝스럽게 막 그림을 그리는 거. 유나도 그림을 그려서 막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술적인 감각이 있나 봐요. 유나도 보면은 운동도 하고 이제 그림도 그리고 이제 즐겨야 되는 거죠. 엄마가 그냥 시켜서가 아니라 자꾸 즐기다 보면은 또 이제 엄청난 이제 끊임없는 선수들이 또 이렇게 되는 거고 친구들이 우리 축구선수 팀들 있잖아요. 야, 엄마 대단해요. 축구선수 셋을 키운다는 거는 엄청 돈이 들어가거든요. 어휴, 전 상상도 못할 엄청나요.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내 그림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다. 그림을 보고 선생님께 들키면 꽤 강한 꾸지람을 받았을 만한 그림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소위 예술을 위해 상당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의지가 있었다. 평소 위험한 일을 피하는 내 성격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큰 보상이 기대될 때 큰 위험을 감수한다. 나는 우스꽝스러운 만화를 그리면서 즐거워했다. 위험을 감수할 만한 만큼 행복했다. 위험을 감수할 만큼 우스꽝스러운 만화를 그려놓고 행복했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도 그러니까 전생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했을 때 저도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도 없었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랬었죠.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왜 진짜 수아예요. 누구예요? 어릴 때 왜 손이 장애잖아요. 장애인데 피아노를 잘 쳐. 그죠? 지금 꽤 컸을 거예요. 그 친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손이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정상이 아니죠. 근데 피아노를 너무 잘 쳐. 전에 많이 하다가 와서 진짜 이렇게 막 한생 쉬다 오려고 했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쉬려고 했는데, 피아노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재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는 살 거잖아요. 이게 생에 끌려 나온다니까요. 나는 몸이야. 그래서 끌려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일의 에너지도 체를 올려야 되고, 일. 그래 다음 생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더 큰 건 의식을 어느 정도 올려놓느냐에 따라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도 요번에 자꾸 이렇게 보면서, 야, 제 전에 잘 살고 막 그랬었던 적도 있는데 중간에 그냥 꽤나 막 살았구나. 그런 것도 느껴지는 거 있죠. 아, 중간에 꽤나 참 전생에 막 살았었구나라는 생각도, 돈도 막 쓰고 막 그랬던 부분들이 또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재능이 이렇게 어릴 때 이 정도로 있었다라는 거는 그 전에 꽤나 또 오랜 시간을 만화를 그리고 뭔가 유머스러운 만화를 그리고 했었던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요번 생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재능을 찾는 거는 그 사람들이 전 업에 어떻게 무엇을 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40대 중반에 저는 제일 큰 게 의식이 확장되는 거잖아요, 생명력이. 40대 중반에 그래도 만났다는 거에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재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돈 버는 재능들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돈 버는 재능. 돈 버는 재능이 다 있지 않을까. 그죠? 남을 돕는 재능도 다 있지 않을까. 내 꿈을 찾고, 다른 타인들의 꿈을 찾아서 같이 해결하는데 재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10대 때 나는 완전 우물 같은 오토바이를 갖게 됐다. 잔디를 깎고, 눈을 지우고, 농장 일을 도와 모은 150달러를 주고 산 오토바이였다. 당연히 10대가 몰고 다니는 오토바이는 위험 그 자체였다. 오토바이를 타다가 동네 뒷길에서 몇 번이나 넘어졌다. 사슴이나 화가 잔뜩 난 개들, 다른 오토바이에 부딪힐 뻔한 적도 부지기수였다. 어느 날은 부르릉거리며 들판을 달리다가 다람쥐과의 하나인 마멋이 파놓은 굴의 앞바퀴를 들이받고 몸이 공중으로 붕 날아버렸는데 다행히도 주변 바위들을 피해 지면이 무른 곳에 떨어졌다. 아이고, 그래도 명이 길어서 다행이죠. 오토바이는 정말 절대 타지 말라고 타지 말라고. 오토바이는 진짜 사고가 나면 그냥 큰 사고 내지는 사망으로 가니까 정말 오토바이는 정말 정말 위험해요. 저 아는 분도 아들이 딸은 결혼했고, 딸 하나, 아들 하나. 저희 딸이 오빠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30대 지금 초반쯤 됐을 텐데 벌써 몇 년 전에 오토바이 타다가 죽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는 진짜 위험한데 금방 죽을 명은 아니었었나 봐야겠죠. 누른 곳에 떨었을 때. 참나 기가 차니까. 내가 오토바이 묘기나 레이싱으로 먹고 살 팔자는 아니었던 게 틀림없다. 분명 오토바이를 좋아했지만 위험과 맞바꿔도 좋을 정도는 아니었다. 결국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는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리기는 달랐다. 선생님께 들켜서 퇴학당할 위험도 덩치 큰 아이들을 우스꽝스럽게 그려서 얻어맞은 위험도 감수할 마음이 있었다. 이는 내 미래를 예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도 할 수 있는 거, 그쵸? 위험을 감수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죠? 저희 신랑이 이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했어요. 그죠? 제가 하고 있는 일도 배라도 의식 공부도 하지 마라 그러더니 설득을 시켜요. 아들하고 며느리를 공부해라 이러고 자기는 안 하면서 그냥 끝까지 뭔가의 어떤 큰 위험이 있는지 위험을 감수하고도 할 수 있는 거.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또 찾아줄 수 있어야 되고 나는 지금이라도 무엇을 좋아하지 무엇을 해야 되지 그죠? 근데 옛날에 습관적으로 하던 일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라 편한 게 습관적으로 하는 거와 정말 내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에서 내가 익숙해지는 것과 돈 많이 벌어보세요. 억이 들어오고 막 10억이 들어오고 해봐봐요. 체질이 안 맞을 일이 없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도 끝이 없이 뭐 300만 받아. 해도 끝이 없이 500만 받아. 해도 끝이 없이 1000만 원이 안 넘어. 해도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해도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예. 누군가를 도우면서 무한대의 어떤 그런 일들을 만나는 게 이 영혼의 무한으로 성장하는 거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유명 배우들의 여기서부터 어린 시절 이야기는 내일 또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뭐, 오늘 금요일이죠. 내일 수업이 없고 부산에 백스코 행사가 있고 다음 주 화요일, 토요일 날 수업이 있습니다. 네, 3월 7일, 8일 시크릿 있습니다. 시간 미리 빼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 시작. 나는